자, 아이오닉 스트렝스는요, 이거 심볼은 이렇게 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오. 앞에 이제 2분의 1을 이렇게 일단 썼어요. 또 왜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괄호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는 그러니까 이온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양이온, 음이온 다 있어요. 어, 그래서 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C1 이건 농도입니다. 그리고 G1 그 이온이 이 전하여 전하 이것을 제곱을 합니다. 왜 제곱을 하죠? 왜 제곱을 하면은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이온은 같기 때문에 이온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이제 제곱을 해야지 이게 이제 음이온이 제곱을 안 하면은 이게 제로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제곱을 합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들 표준 편차 낼 때 어때요? 차이를 내서 그걸 제곱을 하죠. 차이를 안 내면 어때요? 어떤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거는 플러스가 어떤 건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제로가 돼서 표준 편차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이온의 마이너스 이제 그런 차지를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절대값만 취하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해요. 전체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서메이션 시그마를 써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아이오닉 스트렝스의 단위는 심볼은 뮤지만은 단위는 뭐냐면요. 몰 농도예요. 몰 농도. 몰라리티 M.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몇 가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장 간단한 소듐 나이트레이트 0.1 몰라짜리 어떻죠? 이게 완전히 해리합니다. 그러니까 해리하면은 소듐의 농도도 0.1이 되고요. 나이트레이트도 0.1 몰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뮤는 2분의 1 가르치고 Na 농도 곱하기 소듐 플러스 1이니까 제곱 그리고 더하고 요거 요 농도 곱하기 마이너스 1까지만 제곱하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1 몰라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면에 소디움 설페이트는 어때요? 0.01 몰라. 이 소디움 설페이트는 녹으면 어떻죠? 이게 완전히 녹아요. 또 녹아서 완전히 해리합니다. 그러니까 소듐 이온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죠? 0.01이 아니고 0.02가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1에 차지가 플러스 1까지니까 제곱하고 설페이트는 어때요? 농도가 0.01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차지가 마이너스 2까니까 2를 제곱해요. 그러니까 4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0.03 몰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도는 이렇게 돼도 실제로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더 커졌죠. 그죠? 왜냐하면은 해를 해서 더 많은 이온이 생기고 또요 음이온은 마이너스 2가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요. KBR은 어떻습니까? KBR 플러스 KBR만 있으면 어때요? 0.02 몰라니까 아이오닉 스트렝스도 0.02 몰라가 되는데 여기에 뭘 첨가했냐면은 요거를 첨가한 겁니다. 그죠? 이건 어때요? 이온이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다 더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더합니까? 이렇게 식을 써서 더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하면은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가 1대1이냐 이게 뭐냐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된 거. 그때는 몰라리티 아이오닉 스트렝스도 똑같습니다. M. 그렇지만은 일렉트로라이트가 2대1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대1이면은 요것은 그러니까 2대1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것처럼 2대1 어때요? 이게 3배가 되죠. 3배. 이게 제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m이 된다. 이것이 1몰라라도 실제로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3몰라가 된다 이겁니다. 3대1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6몰라가 됩니다. 6몰라.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2대2는요 4몰라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간단하니까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박스 8-1 있는데 차지가 2와 같거나 2보다 커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이런 것들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온 페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차지가요. 커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해리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때요? 초아지가 크니까 그 서로 이제 다시 이온이 서로 이제 또 쌍을 이뤄요. 그죠?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아이온 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째로 녹는 그런 현상이죠. 그죠? 그럴 때는 어 이게 완전히 디소시에이트가 안 된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0.025 F나 몰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멀 콘센트레이션 할 때는 F란 말도 써요. 이 NaCl 같은 경우는 이게 어때요? 해리를 하면은 실제 해리에서 이거를 정확히 보니까 0.025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완전히 해리하니까. 근데 실제로 정확히 재보니까 어떠냐? 0.0249 몰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뭡니까? 약 250분의 1 정도는 이게 다시 소듐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다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그래서 NaCl하고 괄호치고 AQ. 그러니까 이 통째로 녹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요. 우리가 아이온 페어링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그것이 0.0001 몰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아지가 플러스 1가 정도 되는 것들은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그네슘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거는 플러스 2가고 마이너스 2가니까 서로 차지가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딱 아이온 페어링 되는 그 정도가 상당히 클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에 녹으면은 실제로 마그네슘 이온과 설페이트 이온이 0.025 몰라가 아니고 아이온 페어링이 되는 효과가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줄어드느냐? 0.025가 아니고 0.016 몰라가 되고요. 마그네슘 설페이트 아이온 페어 이 농도는 0.009 몰라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 이 표를 보시면요. NaCl 같은 경우는 어때요? NaCl 여기 나왔잖아요. 0. 그러니까 농도가 전체 농도가 0.025 F다. F라는 것은 저 포멀 콘센트레이션입니다. 이 통째로 우리가 무게를 재서 넣었을 때 이 농도 겁니다. 이거는 0.06%밖에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요게 NaCl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온 페어링 효과 0.6%예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1 나누기 249 곱하기 100 하면은 0.6%입니다. 근데 한쪽이 마그네슘이고 이게 클로라이드면은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마이너스 1가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아이온 페어링이 8%고 그렇지만 이것이 플러스 1가고 음이온이 마이너스 1가면은 비슷합니다. 요 MgCl2랑 비슷해요. 이제 9%고 반면에 MgSO4는 35%나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차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9 나누기 뭐죠? 0.025 곱하기 100에 비슷해요. 그럼 3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좀 귀찮은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뭐냐 아이오닉 스트렝스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솔트가 녹았어요. 그래서 이온화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농도가 실제로는 어떻죠? 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농도가 정확히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실제 농도하고 우리가 이제 계산상의 농도가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농도, 실제 효과를 그럼 뭘로 나타내느냐? 그냥 농도가 아니고 몰 농도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어떤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는 요거를 감마 C를 곱해 가지고서 새로운 그 양 액티비티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자. 이것이 실제로 그 어떤 이온이 녹아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농도다. 이제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액티비티라고 해요. 이 단위가 뭐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이것은 단위가 없어요. 대개 1보다 작습니다. 0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액티비티도 이 단위가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그 저 농도가 실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액티비티가 작용한다.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요 액티비티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냐면요. 아이오닉 스트렝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높으면은 요 감마가 점점 작아집니다. 액티비티가 그래서 점점 요 콘센트레이션 농도보다 점점 작아져요.
그죠?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감마가 1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아이디라는 거예요. 아이디라는 거. 음? 그러니까 농도나 액티비티나 동일하다. 감마가 1인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왜냐하면은 수행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 이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많은 이온들이 있어요. 그런 이온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액티비티를 써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 농도로 우리가 쓰는 표현한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는 이렇게 되죠. 그죠? 어? 반응물 여기 밑에다 쓰고요. 생성물 농도 위에다 써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맞을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이 농도 대신에 액티비티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A라는 농도 대신에 액티비티 A를 써요. 그리고 그것의 A승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농도 대신에 액티비티를 써서. 그러니까 어때요? 액티비티는 아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정의로. 그러니까 요 액티비티 A 대신에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A승이니까 여기도 A승 그리고 감마에도 A승이 됩니다. 뭐 B라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C, D 다 동일하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 이 자체도 이미 케이스도 복잡한데 액티비티를 써서 이렇게 평형상수를 구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계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귀찮게 해요. 응? 아주 가능은 한데 이런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런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칼슘 설페이트가 해리되는 요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칼슘 설페이트의 요거는 이제 고체가 직접 녹죠. 이제 그때 해당하는 표현 상수를 뭐라고 하죠? 솔유빌리티 프로덕트예요. 이것은 2.4 곱하기 10-5승입니다. 이것은 농도로 표현하나 액티비티로 표현하나 이거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이건 항상 일정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사람들이 이제 구해놓은 거 실험적으로 구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농도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액티비티로 표현하면 KSP 자체도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주에 부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평상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들은 액티비티든 농도든 간에 어쨌든 그거는 일정한 겁니다. 그죠? 이것은 그래서 항상 맞다. 그죠? 이제 그렇게 가정이 아니죠.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KSP를 액티비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이렇게 곱했어요. 액티비티 다시 농도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용액 중에 이온이 거의 없으면 어때요? 뮤가 제로가 되면은 근접하면은 감마는 1에 근접합니다. 유니티 1. 그죠? 그러니까 이제 K는 어때요? 실제로 농도로 표현한 K 값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죠? 여기 요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요 농도로 된 거 요 칼슘 이온과 설페이트 이온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왜죠?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의 영향에 의해서 증가해요. 그렇지만은 여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약간은 그런 서로 반대 방향의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KSP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걸 한번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제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보니까 그 란타넘 설페이트라는 요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물질이 있어요. 란타넘은 플러스 3가를 띄죠. 설페이트는 마이너스 2가를 띱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녹으면은 이렇게 되죠. 두 개의 란타넘 이온과 세 개의 설페이트 이온. 근데 이것을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한번 KSP를 다시 써봐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이거 란타넘 이온의 액티비티의 제곱이고 설페이트 이온의 액티비티의 3승이고 이거를 감마를 표현해서 넣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럼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잠시 또 쉬었다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